검진 받았는데 자궁에 혹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직접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밤새 인터넷을 뒤지게 됩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수술해야 하나? 임신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든든한 건강친구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자궁근종과 난소낭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언제 치료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검진 결과를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놀라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정말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자궁근종의 경우 가임기 여성의 20%에서 40%, 즉 10명 중 2명에서 4명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걱정해야 하고 언제는 안심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궁근종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궁근종, 한자어로는 근육근자에 종양종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여기서 종양이라는 말 때문에 또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걱정 마세요. 이건 양성 종양입니다. 암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생깁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고 폐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만 봐도 조금 안심이 되시죠? 자궁근종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궁 바깥쪽에 생기는 장막하 근종, 자궁 근육 한가운데 생기는 근층내 근종, 그리고 자궁 안쪽, 즉 아기가 자라는 공간 쪽으로 튀어나온 점막하 근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점막하 근종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궁근종, 언제 치료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생리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생리열이 훨씬 많아지고 덩어리진 피가 나오기도 하고 생리기간도 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빈혈이 생기겠죠. 어지럽고 피곤하고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생리통이에요. 물론 원래도 생리통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자궁근종 때문에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이전에는 없었는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잘 안 듣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압박 증상입니다. 자궁근종이 커지면 주변 장기를 누르게 되는데요. 방광을 누르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고 장을 누르면 변비가 생기거나 배변이 불편해집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 옷이 안 맞을 정도로 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임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임신을 시도하는데 잘 안 되거나 유산을 반복한다면 자궁근종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점막하 근종, 아까 말씀드린 자궁 안쪽으로 튀어나온 근종은 수정란이 착상하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크기가 작아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크기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5cm 이상이면서 빠르게 자라는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합니다. 특히 폐경 후에도 자궁근종이 계속 자란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자궁근종도 같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도 자란다는 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언제는 경과 관찰만 해도 될까요? 증상이 전혀 없고 크기가 작고 별로 자라지 않는다면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3cm 이하의 작은 근종이고 아무 증상이 없다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로 확인만 하면 돼요. 특히 폐경이 가까운 40대 후반이라면 조금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궁근종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자궁근종을 가진 여성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잘 지내시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난소낭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난소낭종은 쉽게 말해서 난소에 생긴 물혹입니다. 난소는 여성의 골반 양쪽에 하나씩 있는 작은 장기인데요. 여기서 메달배란도 하고 여성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이 난소에 액체가 차 있는 주머니가 생기는 게 난소낭종이에요. 난소낭종도 자궁근종만큼이나 흔합니다.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메달배란 과정에서 생기는 기능성 낭종은 정말 흔한데 대부분 2에서 3개월 안에 저절로 없어집니다. 난소낭종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크게 기능성 낭종과 병적인 낭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기능성 낭종은 난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 대부분 문제가 없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포낭종, 황체낭종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병적인 낭종도 있어요. 자궁내막종, 기형종, 점액성 낭종, 장액성 낭종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건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난소낭종, 언제 치료가 필요할까요? 먼저 응급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심한 복통이 생긴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난소낭종이 꼬이거나 터지면 극심한 통증이 생기거든요. 난소 꼬임은 난소로 가는 혈관이 꼬이면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건데 몇 시간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난소가 괴사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낭종이 터지면서 복강내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런 응급 상황은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정기검진에서 발견되고 천천히 관찰하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소낭종이 처음 발견되면 2에서 3개월 후에 다시 초음파를 찍어봅니다. 기능성 낭종이었다면 그새 사라져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커졌다면 이건 저절로 없어질 낭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는 치료를 고려해야 해요. 크기도 중요합니다. 5cm 이상의 낭종은 꼬임이나 파열의 위험이 있어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7cm 이상이면 합병증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낭종의 모양과 내용물도 중요해요. 초음파나 MRI로 봤을 때 맑은 물처럼 보이는 단순 낭종은 대부분 양성입니다. 하지만 안에 고형 성분이 있다거나 칸막이가 여러 개 있다거나 모양이 복잡하게 생겼다면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 종양표지자 검사를 하는데 CA-125 같은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악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나이도 고려 사항입니다. 가임기 여성에게 생긴 단순 낭종은 대부분 양성이지만 폐경 후에 새로 생긴 낭종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해요. 폐경 후에는 난소 기능이 멈춰서 기능성 낭종이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폐경 후 난소낭종은 작아도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과 관찰만 해도 되는 경우는요. 5cm 이하의 단순 낭종이고 증상이 없고 종양표지자 수치가 정상이면 일단 지켜봅니다. 초음파상 맑은 물혹으로 보이고 칸막이나 고형 성분이 없다면 2에서 3개월 후 재검사로 자연 소실을 확인하면 돼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은 배란 과정에서 매달 작은 낭종이 생겼다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검진에서 3cm 정도의 작은 낭종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생리가 끝나고 나면 없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궁근종 치료부터 볼게요. 자궁근종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약물 치료,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입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이에요. 생리통이 심하면 진통제를, 생리량이 많으면 지혈제를 쓸 수 있고 호르몬 제제로 근종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폐경이 얼마 안 남은 경우에는 약물로 생리를 멈추게 해서 폐경까지 버티는 방법도 있어요. 폐경되면 자궁근종이 자연히 줄어드니까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하이프와 색전술이 있습니다. 하이프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자궁근종을 태우는 방법이고 색전술은 자궁근종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근종을 괴사시키는 방법이에요. 둘 다 배를 째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모든 경우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응증이 있습니다. 수술은 근종만 제거하는 근종절 제술과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자궁적 출술이 있어요. 젊은 여성이거나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종만 제거하죠. 하지만 근종이 너무 많거나 출산을 끝낸 경우, 계속 재발하는 경우에는 자궁적 출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하니까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난소낭종 치료는 어떨까요? 일단 처음 발견되면 2에서 3개월 경과 관찰이 기본입니다. 그 사이에 없어지면 치료가 필요 없죠. 하지만 없어지지 않거나 크기가 크거나 악성이 의심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대부분 복강경으로 해요. 배꼽 밑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뚫어서 카메라와 기구를 넣고 수술하는 건데 상처도 작고 회복도 빠릅니다. 가능하면 낭종만 제거하고 정상 난소 조직은 최대한 보존해요.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악성이 의심되거나 낭종이 난소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상 조직을 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난소를 한쪽 제거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난소는 2개니까 한쪽만 남아도 임신과 호르몬 기능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아주 드물게 악성 종양으로 확진되면 개복 수술을 하고 필요에 따라 항암 치료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의 난소낭종은 양성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궁근종과 난소낭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증상이 없어도 말이죠. 왜냐하면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되거나 아니면 경과 관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1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생리통이 심해졌다거나 아랫배가 묵직하고 불편하다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검진에서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이 발견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흔한 질환이고 대부분은 양성이고 많은 경우 치료 없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관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경과 관찰하자고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치료가 필요 없지만 변화를 잘 지켜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꼭 다시 검사 받으시고 그 사이에 증상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반대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요즘은 치료 방법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배를 째는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도 있고 비수술적 치료도 있고 최소침습 수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출산 계획, 증상, 근종이나 낭종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비만하면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져서 근종이 더 자랄 수 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여러 부인과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휴식, 기분 전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자궁근종과 난소낭종에 대해 궁금하셨던 것들이 조금은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자궁근종과 난소낭종, 이름만 들으면 무섭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양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 없고 증상이 있어도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하고 증상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는 것,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실천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건강친구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든든한 건강친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